윤석열 정부가 초대형 국정농단을 벌였다라고 이제 특검이 브리핑을 했어요. 초자를 갖다 붙여야 되는구나. 아니 지난 1년 몇 달 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는데 비상계엄 경험했죠. 대통령 탄핵 경험했죠.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죠. 그리고 뭐 별의별 일들이 지금 뭐 검찰 해체되죠. 뭐 되죠. 지금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 그 국민들의 귀를 뚫고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아마 초대형, 아니 이거보다 더한 초대형 국정농단이 또 어디가 있어.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농단은 저리 가라 할 만큼 그것에 몇 곱절되는 국정농단이 있다는 뜻인가? 그런데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서가 있었다라는 말만 하고 있고 그 단서가 뭔지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초대형이래요. 초대형 국정농단. 아니 모든 수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터인데 특검도 검찰입니다. 특별검사의 줄임말이 특검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렇다 할 증거, 스모킹건 아무것도 없이 단서가 있었다. 그래놓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다 이러니 이 도대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서 네 곳의 국가 권력기관을 지금 총동원해가지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점에 있는 겁니다. 이 특검은 지금 이 제2차 종합특검은 뭐 하라는 거냐? 3대 특검, 윤석열 내란, 김건희, 해병대 요 3대 특검에 미진했던 수사를 마저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이번에 2차 종합특검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개입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그랬어요. 개입, 시도, 정황.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런 말을 3번이나 겹쳐가지고 뭉뚱그려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특검이 혹시 지금 이 정권에게 초대형 아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초대형 겁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초대형 블러핑 하고 있니? 그거 뭐예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제2차 종합특검이 뭔가 브리핑을 하려면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물초의 단서를 우리가 알게 됐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다. 개입한 정황도 아니야. 개입을 하려고 시도를 한 정황을,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도 아니고 포착을 했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가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가서 채택될 가능성은 몇 %쯤 되니? 한 3% 되니? 1%쯤 되니? 뭐 4가지를 고개를 이리 넘고 저리 넘었네. 이 사건을 맡은 지 나흘밖에 안 됐습니다. 사건 맡은 지 나흘 만에 아무런 압수수색도 한 적 없어요. 제2차 종합특검이 이른바 초대형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누구를 소환조사한 것도 없고 압수수색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넘겨받은 수사 사료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흘 만에 그거 읽고 나서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있으니 결국은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한 의심, 결국 수사가 여권의 공소 취소몰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2차 종합특검 관련 특검법입니다. 특검이라는 건 전부 다 국회에 그 특검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그 특검법 관련 조항 13호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적법 절차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의 사건. 엄청 길어요. 이게 숨가쁜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인의 사건. 본인의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사건. 누구 사건? 이화영 사건. 누구 사건? 이재명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본인과 관련돼 있는 것 말고 타인과 관련에 대해서도 오남용한 게 있으면 수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5천만 국민이 전부 다 타인이 될 수 있으니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다 미칠 수 있어요.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란 직위에 오르는 순간 전 국민에게 이 많은 3살밖에 코 흘리기에서부터 90 넘으신 그런 어르신의 일기까지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다 어떻게 열걸 수 있느냐? 타인에 대해서 오남용을 지시했으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한 확장 아니냐? 그런데 특검 쪽에서는 아마 여기에다가 기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이번 특검 이름이 어떻게, 특검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특검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검 이름에 보니까 국정농단 4글자가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브리핑을 하면서 국정농단,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국정원이 뛰어들었어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국회에다 뭐라고 했느냐.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감찰 부서장으로 와 있던, 그러니까 국정원 감찰부장으로 와 있던 유도윤 부장검사, 지금은 이제 법무연수원에 쫓겨가 있습니다. 그 국정원의 감찰부장으로 와 있던 유도윤 부장검사가 수원지검과 긴밀한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의심이래요, 의심. 그래서 수원지검이 조작 기소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제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국정원장이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거기 이제 뭐가 있느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지금부터 7년 전에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서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라고 기소장이 돼 있는데 이게 조작됐다라고 국정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 특별감사를 해봤는데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고 중국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김성태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그때 필리핀에 리호남이 없었고 중국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래서 육하 원칙 중에 장소, 그다음 누가, 이 2가지가 틀렸으므로 이건 조작된 것이다 라고 이제 국정원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제 검찰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마닐라 공항에서 북한 대표단이 환대받는 영상이 이미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리호남은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을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사안은 수원 고법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7년 8개월 징역을 선고를 했고 그때 항소심 판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리오남이 초청 명단에 없었고 현장에서 본 사람도 없다고 해서 리오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는 김성태 회장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정원하고 누구하고 맞서 있는 겁니까? 국정원하고 검찰하고 맞서 있는 겁니까? 국정원하고 법원하고 맞서 있는 겁니까? 근데 희한하리만치 국정원과 민주당 쪽에서 법원에 대해서 항의하고 법원이 조작했다, 법원이 속아 넘어갔다, 이런 비난의 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화영에게 7년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법원, 대법원, 법원, 이 두 곳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에 속아 넘어간 겁니까? 또 하나는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연구원 부원장했던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지금 이 사람도 아마 경기도 어디쯤에 국회의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이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 그래서 징역 5년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워낙은 깜빵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튼 보석으로 나와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용이라는 사람에게 유동규한테 돈을 받았다는 날짜가 2023년 3월입니다. 2023년, 그건 지금부터 3년 전인데, 그때 유동규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거든요. 사무실에서 해가 석양이 뉘웃뉘웃 넘어갈 때, 그때 김용이 와가지고 자기 코트 안에 돈다발에 들어있는 것을 코트 안에 넣어가지고 여기가 불룩했다. 그리고 석양의 햇볕이 좀 들어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유동규가 진술을 해서 돈 받은 게 이제 확정이 되려고 하던 차에 한 사람이 그때 재판에서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모 씨인데요. 67세입니다. 이 사람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 사람이 이재명 경기지사나 김용하고 어떤 관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김용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각에 김용은 다른 곳에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하 원칙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빼버린 겁니다. 그때 김용 나하고 같이 있었어. 그때 다른 곳에 있었어. 근데 이게 유증이 된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 된 겁니다. 이게 거짓말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용 사건의 위증을 한 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었다는 이 사람, 이모 씨, 이 사람에 대해서 엿새 전에 4월 1일 날 선고를 하게 돼 있었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런데 갑자기 4월 1일 날 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5월 13일로 옮겨버린 겁니다. 이제 알려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옮겼을까? 왜?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에 선고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재판부가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